안녕하세요, 차파리박입니다. 제가 이틀 전에 더 뉴 K5 2세대 모델 시세에 올려드렸었는데 댓글로 3세대도 한번 올려달라고 하셔서 오늘 또 영상 찍게 됐고요. 해당 차량은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나오고 있고요. 아직 연식이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키로수도 짧고 이제 차량 외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쁘게 잘 나왔죠. 그리고 두 가지 트림이 있어요. 1.6이랑 2.0 모델이 있는데 수도권에 제가 아까 검색을 해봤을 때 차 대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반반 정도로 나뉘어지는데 두 차량의 시세는 크게 차이는 없었어요. 그래서 보통 많이 구입하시는 2.0 모델로 오늘은 보도록 할 거고요. 이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 딜러 전산인 카매니저 환경 설정 조작에 대한 부분은 영상 하단부에 더보기란에 보시면 제가 링크 남겨놓은 게 있으니까요. 그 부분 확인해 주시면 중고차 구입하실 때 좀 눈탱이 덜 맞고 구입할 수 있게끔 제가 영상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요. 그 부분 확인해 주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 화면을 봐주시면 지금 K5 3세대로 제가 설정을 해놨고 1.6 모델이랑 2.0 모델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등급은 똑같아요. 트렌디부터 시작해서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시그니처 총 4가지 등급으로 되어 있는 상태고 밑에 보시면 LPG 모델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가장 많이 구입하시는 2.0 모델로 보도록 할 거고 트렌디는 이제 거의 깡통이기 때문에 건너뛰고 프레스티지부터 보도록 할 거고요. 연식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10만 킬로 안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수도권에 총 12대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리고 키로수대가 굉장히 짧습니다. 만 킬로 탄 것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차주분이 적어놓으신 게 장기 렌트카 승계하는 차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보통은 한 3에서 4만 킬로대 정도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금액대는 2,400만원대부터 시작을 하고요. 키로수가 2만 킬로대로 조금 짧은 차량들은 2,600만원대 근처에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중간쯤에 흰색에 2,530만원이고요. 키로수 4만 킬로 정도 주행한 차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썬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는 듯 보여져요. 차량 외관도 굉장히 깔끔하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 취향에 조금 맞는 차량이라서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이제 차량 내부를 보시면 안에는 기본적으로 스마트 키가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이제 기어봉 쪽에 보시면 이제 변속을 할 수 있는 이 레버가 있는데 이제 약간 조그 다이얼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숙달이 조금 된 경우에는 모르겠는데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조금 헷갈릴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앞에 화면에는 이제 내비가 장착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요. 따로 블랙박스도 장착이 되어 있는 것 같고 뒷자리 열선 들어가 있고 하이패스 카드도 꽂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동 시트가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워크인도 장착이 되어 있죠. 이제 성능기로 볼 텐데 용도 이력은 있는 차예요. 아마 장기 렌트로 뽑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막 끝나고 판매를 한 그런 차량으로 보여집니다. 사고는 없고요. 완전 무사고에 밑에 누유도 딱히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특이사항에도 별다른 내용이 없고 차는 7월 26일날 들어왔네요. 그래서 지금 대략 한 달 조금 넘었죠. 그래서 지금 차 상태는 크게 이상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키로수가 짧기 때문에 성능 보험료는 35,970원 정도 나온다고 하네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무난하게 탈 수 있는 그런 차량으로 보여지고 이제 그 다음인 노블레스 등급 보도록 할게요. 총 21대가 있습니다. 이제 차량 금액대는 2,400만원대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2,490만원에 검정 색깔이고요. 5만 킬로 정도 주행한 차량 보도록 할게요. 이 차량은 2020년도에 출고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대략 한 2년 정도 됐죠. 근데 키로수가 5만 킬로 정도면 연식 대비했을 땐 키로수가 조금 많은 편이고요. 그렇다고 그렇게 많이 탄 것도 아니고 이제 대략 1년에 한 2만 5천 이상 탔다고 볼 수가 있죠. 이제 보시는 것처럼 차량 외관은 검정색으로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번호판 밑에 네모나게 플라스틱 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차는 드라이브 와이즈 이제 스마트 크루즈 기능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프레스티지 등급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틀린 점이 있다면 이제 어라운드 뷰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 다른 부분은 비슷할 거예요. 여기 화면에 보시면 어라운드 뷰가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제 양쪽 통풍 시트도 장착이 되어 있고 앞에 전방 감지 센서 있고요. 이제 오토 스탑 기능이랑 오토 홀드 기능 둘 다 있어요. 그리고 앞에 계기판 쪽에 보시면 이제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켰을 때 계기판 쪽에서 뒤에 화면을 비춰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제 성능 기록부 보시면 용도 이력 없는 차량이고 사고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예요. 그리고 밑에 누유도 없다고 되어 있고 특이사항에도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차는 8월 5일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한 달 정도 된 차량인데 이 정도면 무난하게 타실 수 있는 차량인 것 같고 키로수가 조금 있기 때문에 금액도 일반적인 금액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비싸지도 않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키로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다면 금액을 조금 더 투자를 해서 키로수 짧은 차량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2,620만원에
같은 검정색이고 26,000km 탄 차량이 있어요. 이제 한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키로수가 거의 한 반이 짧아졌잖아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내부 보시면 시트는 베이지 시트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그 외에 다른 옵션들은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어라운드 뷰도 장착이 되어 있고 다만 스마트 크루즈가 빠져 있습니다. 드라이브 와이즈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고속도로를 자주 주행하는 분이 아니시라면 굳이 드라이브 와이즈 기능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스마트 크루즈 기능이 필요가 없으신 분들은 이 차량으로 보시는 게 조금 더 낫겠죠. 이 베이지 시트가 때는 좀 타는데 그래도 차 내부는 좀 이뻐 보이거든요. 이제 성능 이력부 보시면 용도 이력 없는 차량이고 사고는 없고요. 단순 교환은 있어요. 왼쪽 핸드 하나 교환이 되어 있는 상태고 누유 없습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에는 후드 부분 판금이라고 되어 있네요. 후드면 앞에 보닛이라고 보면 되고 여기도 원래는 체크가 돼 있어야 되는데 밑으로 빼놓은 것 같아요. 차는 8월 22일 날 들어왔습니다. 이제 며칠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차 상태는 크게 이상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금액대는 더 비싸집니다. 2,700만원, 2,800만원대까지 금액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한 2,600만원, 2,700만원 이 정도에서만 보셔도 무난한 차량으로 구매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마지막 시그니처 등급입니다. 이제 키로수는 조금 많은 차량들이 있네요. 이제 한 6, 7만 정도 탄 차량들이 있어요. 그래도 이 정도면 적당히 타고 다녔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금액대는 가장 저렴한 게 2,490만원에 올라와 있고요. 이게 제일 싼 것 같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은 약간 쥐색깔 느낌이고요. 이제 광택이 되어 있어서 외관은 깔끔해 보입니다. 그리고 안에 내부 보시면 이제 시그니처 등급이기 때문에 웬만한 옵션은 다 들어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썬루프까지 장착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기능 들어가 있고 HUD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도 들어가 있고 웬만한 옵션은 다 있을 거예요. 어라운드 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성능 기록부 보시면 용도 이력 없는 차량이고 단순 교환은 3군데가 교환이 있네요. 그래서 앞에 후드랑 뒷문짝 그리고 뒤에 트렁크 리드 총 3군데가 교환이 되어 있는데 사고는 없는 차예요. 단순 교환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운행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 밑에 누유는 없다고 되어 있고 특이사항의 쿼터 패널 부분 판금 도장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제 뒤 휀다 쪽인데 원래대로라면 이 차는 사고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금액이 한 100만원 정도 저렴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차는 7월 19일날 들어왔습니다. 이제 대략 한 달 반 정도 됐기 때문에 뭐 그렇게 차 상태가 안 좋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 보면 2,800만원대 정도에서 4만 킬로대인 차량들이 있어요. 이 정도면 이제 무난할 것 같아요. 이제 완전 풀옵션이라고 하고요. 무사고 차량이고 그리고 밑에 있는 차량도 옵션은 거의 다 들어가 있을 거고요. 금액대는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 둘 중에서 어떤 차량을 선택을 해야 되냐 그러면 사고가 없는 차량이면 좋겠죠. 성능 기록부 보게 되면 위에 있는 차량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밑에 있는 차량도 완전 무사고네요. 그러면 이 둘 중에서 아무거나 선택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키로수가 조금 더 짧은 차량으로 보고 싶다 하시면 금액이 거의 2,900만원대까지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그니처 등급이 신차값으로 보면 한 3,200, 300 그 정도 할 거예요. 이제 거기서 추가 옵션을 넣게 되면 3,000 중반대에서 3,000 후반대까지 갈 텐데 그래서 지금 금액을 보면 신차값하고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보기는 힘들고요. 이제 보통 한 500에서 1,000만원 정도 이제 텀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정도 금액을 조금 절약해서 좀 괜찮은 차량으로 구매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K5 3세대 모델로 봤습니다. 프레스티지 등급에서는 금액이 한 2,400만원대부터 2,600만원대까지 금액이 형성이 되어 있었고 이제 노블레스부터는 2,700만원대 2,800만원까지도 보시면 나쁘지 않은 차량으로 구매가 가능하실 것 같고 이제 난 풀옵션급으로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제 시그니처로 보시는 게 맞고요. 그러면 이제 금액이 2,800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2,900만원대 정도까지 가면 이제 10,000km, 20,000km대로 이제 거의 새 차급 차량으로 구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영상 봐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오늘은 K5 3세대 모델로 이제 영상 찍어봤는데 혹시라도 해당 차량 말고 또 다른 차량 시세가 궁금하다 하시면 댓글 남겨주시거나 위에 있는 번호로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영상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내일부터 추석이네요. 이제 고향길 가시는 길, 오시는 길에 항상 안전운행 하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즐거운 추석 보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거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